이제 25번은 세법은 25번부터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요. 25번에서 국세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첫 번째 1번은 국세나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에서는 여기서요. 지방세나 공과금에 체납처분할 때 체납처분비는 그랬어요. 체납처분비는 다른 거 읽으시면 안 돼요. 체납처분비는 국세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압류한 세금, 먼저 발생한 체납처분비가 나중에 발생한 체납처분비보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선집행, 먼저 집행한 기관에서 먼저 분배를 받아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 아주 까다로운 지문이네요. 이제 3번은 이제 3번 지문은 여기 나오죠. 파산 절차에 든 비용. 이거 알죠?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0번 순위 배정을 받았죠. 0번 순위 배정을 받으니까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지만 국세 가산금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아니죠. 이게 0순위니까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모두에게 우선합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을 때는 설정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먼저고 세금은 뒤로 밀리는데 단 예외적으로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합니다. 이 말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언제나 우선하기 때문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설정과 관계없이 먼저 분배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5번에 법정기일인데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우선이에요. 신고했으니까 신고한 날을 법정기일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가보죠. 이제 26번 문제네요. 2019년 4월 중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국세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제 보유과세면서 국세니까 재산세는 지방세, 지방교육세도 지방세. 그러면 기억하고 니을 들어간 거예요. 이제 X 시켜놓고 봐요. 기억, 니을 들어간 X 시켜놓고 봐요.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이런 식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보유과세인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따라다니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정답은 1번. 이제 27번 문제네요.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개인 간의 매매 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는 그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니까 계약서. 또 만약에 계약서와 등기를 비교했을 때는 그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이제 두 번째요. 개인 간의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 아니라 증여 계약일이 되겠죠. 증여인데 돈 주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증여라는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계약일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27번은 2번이 답이 되네요. 네, 건축 허가를 받는 건축을 건축했을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쭉 읽어버리면 되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는데 단 지목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일이 우선입니다. 연부라는 것은 국가하고 관계된다 했죠. 국가하고 관계되니까 무조건 사실만 나오면 끝. 이런 식으로. 그럼 풀 수 있었잖아요. 이 문제도 아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28번 문제는 이 문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다. 이거 특례세율이네요. 특례세율 문제를 풀 때는 등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만 보고 풀어주세요. 그랬어요. 자, 여기다 이제 등기를 한번 이렇게 기록해요. 상소 등기한다. 공유물 분할 등기한다.
과점주주 등기 안 한다. 건물 이전했으니까 등기한다. 재산 분할했으니까 등기한다. 그럼 답 보이죠? 답은 3번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요령으로 푸시라겠어요. 그래서 등기를 하면 동그라미, 안 하면 X 그어놓고 봐서요. 동그라미가 4개고 X가 하나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8번은 3번. 이제 29번 문제네요. 29번은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 1번은 기부 체납 조건으로. 그러면 내가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이 물건을 정부에게 기부하고 체납할 목적이면 비과세. 두 번째로 기부 체납 조건일지라도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다. 받았죠. 뭔가를 받고 줬으니까 과세. 받았을 때는 과세, 무상으로 주면 비과세. 네,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이면 임시 사용 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1년이 안 되는 건 비과세, 1년이 넘는 건 과세. 단서 있죠. 1년이 넘지 않았을지라도 고급 오락장인 사치성의 재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동산이나 비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이거는 거래라고 그랬어요.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이제 5번에서 공동주택의 대수서. 우리 공동주택을 개수했을 때, 아파트를 개수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이 9억까지는 비과세라고 그랬어요. 단 9억까지는 비과세해야 돼. 예외적으로 대수서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대수서는 제외합니다. 대수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30번 문제로 가보죠. 30번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납세 의무는 설정만 빼버리면 되죠. 여기다 차차 붙이면 된다 했잖아요. 근저당권자. 자, 두 번째요. 자산 재평가 나왔네요. 자산 재평가 나오면 반드시 끝에 가서 변경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 안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과밀억제권력이라고, 대도시를 과밀억제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밀억제권력 밖에서 과밀억제권력으로 들어오면, 과밀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취득세 2배, 등록면허세 3배, 재산세 5배. 그럼 여기는 등록면허세니까 2배가 아니라 3배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 정답은 3번. 이제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는 안 했지만,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를 추가로 물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덤.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문장 안 읽어도 돼요. 무덤 나오면 취득세,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그럼 이 문제는 등록면허세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해결했죠. 31번.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 구분이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 자동차.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터미널인가 아닌가를 찾아야죠. 터미널이면 분리과세, 터미널이 아니면 별도 합산 과세. 쭉 찾아보세요. 운전학원이네요. 터미널 아니죠. 아니면 별도 합산. 종중은 볼 것 없이 분리과세. 염전도 다른 거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염전은 분리과세. 네 번째,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느냐면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 합산과세. 그다음 건물 중에 건물 가격이 토지 가격의 2%도 안 된다. 그럼 바닥까지는 별도,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 그럼 여기는 바닥 면적 그랬으니까 바닥까지는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32번으로 가죠.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1번.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 공장에 용지라고 했으니까 공장 땅이네요. 그럼 0.2. 0.2니까 1000분의 2. 두 번째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모두 합했습니까? 종합합산이니까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0.2에서 0.5까지의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과세 표준이 20억인 분리과세 대상의 목장의 용지다. 목장, 뿌리니까 0.07. 그래서 1000분의 0.7. 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습니다.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해가지고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소유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택별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5번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별로 과세하니까 모두 합한 게 아니라 주택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주택별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제 33번으로 가보죠. 이제 재산세 부과 설명으로, 부과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자, 1번. 재산세 1000분의 40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별장. 별장은 주택이네요. 별장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의 납기와 별장 이외 주택의 재산세 납기와 같습니다. 또 두 번째요. 주택에 대해서 부과할 세금이 100만 원. 100만 원 아니죠. 20만 원.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갑니다. 100만 원이었을 때는 반절은 7월 달, 반절은 9월 달. 그럼 답은 2번. 3번은 재산세라는 것은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 4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내의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이면 그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2,000원 미만이었을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34번 문제네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걸 찾아라. 그럼 종부세 대상인 걸 찾아라. 그럼 건축물 X. 그다음에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고입니다. 이건 분리과세네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임야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았네요. 이건 종합합산과세네요. 종합합산과세니까 종부세 대상. 그럼 답은 3번. 이제 4번은 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했다. 여기서 소비 목적이라는 것은 직접 그 단체가 경작해서 소비했기 때문에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또 건축물 제외. 그럼 답은 3번. 이제 35번은 가보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기억.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자료 났네요. 위자료는 매매. 이 자료는 매매네요. 매매니까 바로 양도. 그럼 기억은 양도. 두 번째.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채무 인수니까 인수하는 것은 양도, 인수 이외는 증여. 그럼 여기서는 채무액에 상당한 제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했으니까 너는 증여. 여기는 증여. 이제 디귿은 단순히 그랬네요. 그럼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서 제외입니다. 양도 안 돼요. 단순 재물화는 내가 내 것을 단순히 분할했으니까 양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무효 소송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음.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러면 직계 존속 부모와 부모의 부동산과 등기된 부동산과 내 등기된 부동산을 서로 막 교환했으니까 이거는 양도. 대가관계가 입증이 됐으니까 양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박스로 올라가라 했죠.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해당하지 않는 건 모두 몇 개냐 그랬으니까 3개네요. 3개.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개. 36번으로 좀 가봐요. 36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국내 자산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라 그랬으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단독 분리해서 움직였을 때는 기타 소득. 분리해서 움직이면 기타 소득, 함께 움직이면 양도소득. 그래서 분리했으니까 이건 기타 소득이에요. 양도소득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4번. 37번으로 가죠.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틀린 걸 찾아라.
1번은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은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의 시기는, 그럼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취득의 시기는 환지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환지 처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됐을 때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가면 돼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갑니다. 그런데 환지를 하면서 권리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됐을 때는, 이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는 환지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취득 및 양도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환지 처분을 받은 날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 처분 받은 날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을 때는 등기 접수일.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자기가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만약에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이전에 무슨 행위가 있으며 이전에 있는 날 중에서 빠른 날. 만약에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잡으시면 돼요. 38번으로 가보죠. 38번은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것을 찾아라. 어떤 게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가? 자, 1번. 취득에 관한 소송 비용이네요. 소송 비용은 당연히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요. 각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이 됐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 경비에 산입이 돼버리면 양도에서는 다시 필요 경비로 산입을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당사자 약정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습니다. 그럼 그 물건 가격을 정할 때 취득 원가에 이자를 포함해서 가격을 정했으니까 당연히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입니다. 그럼 정답은 2번. 3번이요.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이 됐으니까 안 됩니다. 또 이것도 똑같네요. 똑같은 지문이네요. 그다음 5번은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 인정 안 됩니다. 또 주택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집을 살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이자입니다. 너도 안 됩니다. 되는 건 2번밖에 없네요. 그 정답은 2번. 39번으로 가보죠. 39번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럼 3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국내 소재 토지를 3월 15일 날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그러면 3월 달이니까 5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두 번째요. 예정신고 납부할 때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2번도 맞았네요. 3번.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한 다음 연도 6월 달이 아니라 5월 달입니다.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하는 거지 6월 달에 하는 거 아닙니다. 3번 틀렸어요.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예정이든 확정이든 모두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금이 4천만 원이다. 그리고 4천이면 분할 납부는 1천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이 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천 넘었으니까 그 세금의 50%인 2천만 원까지는 2개월 안에 분할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었네요.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 가보죠. 계산 문제를 하나 이렇게 출제해 놨는데 이게 겸용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네요. 이 겸용주택에서 문제 풀 때 비과세 범위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럼 비과세인데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은 전부 주택입니다. 그럼 이제 찾아오네요. 여기서 이제 지문을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 150,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 50. 주택 150, 상가 50. 그럼 건물은 전부 주택이니까 전부 200은 주택입니다. 200이 전부 주택이니까 200 전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0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은 건물 200, 건물 200 비과세 받으니까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이제 토지는 위에 건물은 전부 주택이니까 아래에 있는 땅도 전부 주택의 땅입니다. 전부 주택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전부 주택의 토지라고 해서 모두 다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라 비과세를 받을 때는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입니다. 한도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한도라는 것은 이때 한도라는 것은 도시 내에 있을 때와 도시 밖에 있을 때로 나눠서 도시 안에 있으면 5배, 밖에 있으면 10배까지입니다. 도시 안쪽에 있으면 5배, 바깥쪽에 있으면 10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5배, 10배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요. 5배, 10배로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은 200이네요. 전부 다 주택이라 했으니까. 거기에 도시, 지역 안에 그랬으니까 5배. 그럼 250, 1000. 1000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럼 비과세 면적, 비과세 범위로 오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대지 1000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해설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 풀만 했었네 이러죠. 지문만 길게 뿐이지 실제로는 3월달 모의고사나 4월달 모의고사가 똑같았어요. 1번 문제만 달랐어요. 1번만 약간 복잡하고 3월이나 4월달이나 모의고사 수준은 비슷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은 그냥 마지막에다 넣는 이유가 시간이 없으면 그냥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풀으셔도 되고 만약 시간 없으면 안 풀으셔도 되고 그래요. 세법은 계산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번 달 모의고사는 1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런데 1번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영순이다. 영순이니까 나보다 앞에 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것만 알고도 있으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길어가지고 당황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모의고사를 보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틀렸는가, 이 부분을 내가 공부를 했는데 틀렸는가, 아니면 아예 공부를 안 했는데 틀렸는가, 어느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빨리 판단을 하셔야지. 모의고사 보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나 그냥 포기할란다, 공부 안 할란다, 이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보충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이번보다 모의고사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단계씩 조금씩 이제 올라가가지고 실제 시험 수준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막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문이 조금 길게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모의고사 보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4월 달 끝나면 이제 5월 달 모의고사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여기서 해설 마치죠.